세상에나. 진짜 이 금액이 맞나요? 백발의 한 외국인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청구서 종이를 쳐다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놀란 눈으로 다시 한번 청구서를 확인하던 외국인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오 마이 갓을 외치고 맙니다. 평생을 미국에 살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니 할머니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함께 온 딸과 함께 카운터로 달려가 한국 직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마구 흔들어대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며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외국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캐서린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한 헤이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우연찮게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2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지금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8년차 미국인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취업의 문은 어려워서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집에서 지원을 받기가 사실 미안하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하려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했기에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급할 거 없다며 취업할 때까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까지 부담을 준다는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던 게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급여, 무엇보다 사장님이 아주 편하고 친절하셔서 처음 해본 서빙 일이었지만 나름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는 것 같아 괜찮았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을 무렵 점심시간에 항상 혼자 와서 말없이 식사를 하고 가는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2-3번 올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20일 정도를 계속해서 그 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단골 손님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저와 마주치면 이제는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사람이 자주, 아니 매일 먹다시피 한 메뉴를 잘 아니까 제가 오늘도 그 메뉴로 갖다 드릴까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조금은 당혹스러운 듯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지만 저희들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유명한 기업에 근무를 했으며 지금은 해외 지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파견 나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매우 능숙하게 잘해서 미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발음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적절한 유머 감각과 잘생긴 얼굴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 숙소에 있다 보니 휴일날에는 할 일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배가 고프면 제가 근무하는 레스토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으니 왠지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샌프란시스코를 구경하고 싶으면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씩 웃으며 그래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 사람의 미소가 너무 좋아서 그럼요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정말 빠른 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어느새 하루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회사에서 인정받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저와 자주 만나면서 부모님도 그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회사에서 발령이 났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더 높은 직책과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다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가 한국으로 떠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이로 발전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별 고민 없이 저에게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평소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절 바르고 유능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를 사윗감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삶에 긍정적으로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 한국에 가서 시댁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매우 개방적이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라 처음에는 금발의 외국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약간 놀라는 기색이셨는데 금방 저를 매우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결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저희는 경기도 분당 신도시라는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환경도 다르니까 불안 스트레스로 약간의 우울증도 겪었지만 이내 잘 적응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하다 보니 정신없이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도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라고 초대를 했고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날짜를 잡아서 한국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정말 잘했다며 부모님이 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한국의 좋은 곳을 많이 구경시켜 드려야겠다며 은근히 들떠 있었고 저를 더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오시는 날 저는 들뜬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공항 입국 장소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걸 보고 너무 반갑고 좋아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고 아버지도 겨우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맛있는 불고기도 먹고 서울 구경도 하고 4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어깨를 자꾸만 손으로 때리시면서 매우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5일째 되던 날 힘이 없어 보였고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지 급기야 팔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겁니다. 엄마는 통증이 있으면 미국에서 미리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처방약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보고 미국에서 의사가 진료할 때 무슨 문제인지 설명을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사실 저도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 그 나라의 의료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환자 쪽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싶어도 미국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엄마 보고 어깨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냐고 물어보니 그런 걸 찍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엄마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내일 아침 일찍 장모님을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니 엄마는 예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병원에 바로 가냐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 없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고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른데 병원 예약을 하고 최소 1, 2주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미국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약 없이 바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엄마는 진짜 그게 가능해라며 매우 놀라는 눈치셨어요. 동네에 있는 꽤 큰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갔고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료비는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지불해야 되고요. 저의 엄마는 신분증 사본으로만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신기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국가보험 단일 시스템이고 기록이나 모든 청구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조그만 병원도 시스템을 다 디지털화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모든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지만 미국은 디지털화가 반만 되어 있는지 진짜로 종이 서류 엄청 써야 되거든요. 보험증부터 자가건강검진 체크리스트까지 보통 서류 작성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종이 뭉치를 파일로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한국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주민번호를 알려줘서 접수되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진료실 안으로 안내를 했고 저희는 의사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엄마의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약 없이 바로 의사를 만나는 자체가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거든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한쪽 귀가 자주 먹먹하고 아픈 염증까지 있는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예약하려고 전화했더니 예약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이 6주 뒤였다고 하니까 이걸 봐도 저희 엄마가 놀라고 신기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는 제가 통역을 하고 엄마와 같이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50대 전후로 어깨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오십견이라는 병명으로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과를 보고 다시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며 엄마를 데리고 나갔는데 엄마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도 그저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사진을 직접 보면서 진료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엄마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적어도 2주 이상 걸리고 결과도 5일 후쯤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로 상담하고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찍으면 되지만 미국은 엑스레이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익숙한 저의 엄마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빠른 한국 의료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과 한국 의료 시스템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빠르고 신속한 의료 시스템의 강점에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저는 한국에서는 진짜 갑자기 아플 땐 천국이다. 우선 응급실도 잘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응급실 비용도 엄청 저렴하고 의사랑 예약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정상 진료하는 병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셨지요. 잠시 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고 선생님은 어깨에 석회가 끼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어깨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생겼으니 약을 처방해주고 일상생활 주의사항과 간단한 운동요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엄마와 저는 그제서야 서로를 보고 미소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비급여로 전체 병원비를 지불해야 돼서 그때부터 엄마는 돈 걱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민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렇게 큰 돈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있어 엄마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보고 미국에서는 지금같이 진료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니 개인마다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 없으면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특정 검사가 보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 검사의 일반적인 비용은 $80에서 $500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민간보험 시스템이어서 정말로 서류 한 장, 의료장갑, 알코올솜 하나까지 다 의료비에 책정해서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병원 청구서에 32,000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서 의사와 진료 상담을 하고 엑스레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찍고 10분 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진료를 받고 나온 금액이 32,000원. 너무 놀랍다며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크게 안도의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역시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자식들에게 혹여나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건 어느 나라 부모이건 예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원이 7층이었고 1층으로 내려와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들어갔는데 한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는 것도 저희 엄마는 신기해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라고 존경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국이 모든 게 세계 최고인 줄로만 알고 계셨거든요. 저도 제가 자란 미국이지만 솔직히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의학 부분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픈 국민들을 손쉽게 일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신의료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세계의학계를 주목시켜도 사실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현장 시스템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면 망한다는 말이 서민들 사이에서 쉽게 나옵니다. 미국 개인 파산의 70% 정도가 의료 파산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해주고 다른 나라도 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옆동에 사시는 분이 심장대동맥 수술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 적용 전 금액이 6천만 원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니 730만 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엄마를 모시고 다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다시 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진료와 운동요법으로 지금은 통증이 많이 줄었다며 살만 난다고 하셨고 한국 사위 덕분에 아주 호강하고 갔다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미국에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신속하고 빠른 병원 시스템과 치안과 보안 그리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 시간 한국에서의 생활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